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이슈인 국민성장펀드가 깔끔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나오는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 넣으면 연말정산 때 3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데 배당소득세도 9%밖에 안 낸대. 손에 놔도 정부가 20%까지 먼저 물어준대. 이거 진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넣어야 어떤 조건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지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알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도대체 뭐냐?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산업 투자 펀드인데 여기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민간 자본도 함께 모으자. 그 대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드리겠다. 이것이 핵심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느냐? 2026년 올해 운용 계획을 보면 전체 30조 원 가운데 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2천억 원, 미래차와 모빌리티에 3조 1천억 원, 바이오와 백신에 2조 3천억 원, 2차 전지에 1조 6천억 원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 펀드들이 있었잖아. 뉴딜 펀드도 있었고 코스닥 벤처 펀드도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거야?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소득공제 혜택이 파격적입니다. 뉴딜 펀드에는 소득공제가 아예 없었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는 투자금의 10%만 공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40%를 공제해 줍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둘째,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가 더 탄탄해졌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도 일반 투자자 원금은 보호됩니다.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서 손실을 먼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기존 정책 펀드와는 급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국민 누구나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주부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중요한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뭐냐? 1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긴 분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해당됩니다.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MyNTS 메뉴에 들어가시면 금융소득 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다수의 직장인, 자영업자, 일반 가정의 가장분들은 거의 다 가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입 한도입니다. 1인당 최대 납입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2억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형편에 맞게 소액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투자 유지 기간은 3년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3년을 채워야 소득공제, 분리과세, 이 모든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안에 중간에 빼시면요.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부 토해내셔야 합니다. 이걸 추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 기한도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간의 한시적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어디서 하느냐?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식 출시되면 시중 은행 창구, 증권사 앱,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공모펀드 형태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증권사 MTS나 HTS에서도 가능하고 은행 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직전에 금융투자협회 공시나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상품 안내가 나올 테니까 그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4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세요. 40% 공제면 1,000만 원 넣으면 400만 원 돌려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세액공제 16.5%라고 하면 400만 원 납입하면 66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줍니다.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빼주는 구조죠.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연봉이 높아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금액이 더 커집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 자체를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이 다 끝난 뒤에 깎아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낮아지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분일수록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율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000만 원 이하를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이 구간이 가장 달콤합니다.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1,200만 원에다가 3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더해줍니다. 5,000만 원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1,600만 원에다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더해줍니다.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공제는 1,8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공제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쳐서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이나 노란우산 공제 등으로 이미 700만 원을 공제받고 계시다면 국민성장펀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1,800만 원까지 됩니다. 합계 2,50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소득공제 합산이 이미 1,000만 원이 넘는 분이라면 국민성장펀드 공제가 일부 잘릴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 4천만 원인 경우를 볼까요? 3,000만 원까지는 40%니까 3천만 원 곱하기 40%, 1,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니까 7천만 원 곱하기 20%,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합계 1,40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종합한도 2,500만 원보다 적으니까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1,400만 원만큼 내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갑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 건데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연봉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먼저 연봉 4천만 원이신 분, 이분의 과세 표준은 대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용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1년기 2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 약 198만 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다음 연봉 5,500만 원이신 분, 과세 표준이 약 3,800만 원이고요. 여전히 16.5%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역시 약 198만 원 절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 달라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연봉 7천만 원이신 분, 이분은 과세 표준이 약 5,200만 원으로 세율이 26.4% 구간으로 뛰어오릅니다. 1년 200만 원 곱하기 26.4% 하면 약 317만 원을 절세합니다. 연봉 5,500만 원인 분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돌려받는 거죠. 같은 3천만 원을 넣었는데도요. 연봉 8천만 원이신 분 역시 26.4% 구간이고요. 여기서 만약 3천만 원을 넣으면 약 317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더 늘려서 7천만 원 이상 넣어 최대 공제 1,800만 원을 받으시면요. 1절 800만 원 곱하기 26.4%로 약 475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겁니다. 연봉 1억 원이신 분, 과세 표준이 약 7,500만 원이고 역시 26.4% 구간입니다. 3천만 원 투자 기준으로 약 317만 원, 최대 공제 적용하면 약 475만 원입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이신 분, 이분은 과세 표준이 약 1억 2천만 원으로 세율이 38.5%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1,200만 원 곱하기 38.5% 하면 약 462만 원, 최대 공제 1,800만 원이면 약 693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200만 원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봉 4천만 원인 분은 198만 원, 연봉 7천만 원인 분은 317만 원, 연봉 1억 5천만 원인 분은 462만 원을 절세합니다. 한마디로 연봉이 높을수록 이 펀드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이죠.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제 효과가 곱절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낮은 분들은 손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어도 198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투자 수익률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넣자마자 소득공제로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연봉이 4,600만 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세율 구간이 낮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보다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상품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소득과 이미 받고 있는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소득공제 40%를 환급 40%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일지엔 200만 원은 내 과세 표준을 깎아주는 것이고 실제 환급액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자, 소득공제 말고도 큰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ETF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겁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만 내면 끝입니다. 15.4%와 9%, 이 차이가 꽤 큽니다. 더 중요한 건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분리과세가 뭐냐면 이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근로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세율이 확 뛰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의 배당소득은 아예 별도로 9%만 떼고 끝냅니다.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금 이자도 좀 있고 다른 주식 배당도 좀 받고 하시는 분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반 펀드에서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넘겨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합산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소득공제로 넣을 때 세금을 줄이고 나올 때도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이중절세 구조입니다. 들어갈 때도 좋고 나올 때도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금 혜택이 좋아도 3년 동안 돈을 묶어놨는데 원금이 깎이면 무슨 소용이야?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펀드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후순위 손실 부담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정부 재정이나 정책금융기관이 투자금의 일부를 후순위로 넣습니다. 최대 20%까지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 정부 자금이 먼저 손실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펀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도 일반 투자자인 여러분의 원금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20%를 넘어서 더 크게 빠지면 그때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손실이 생깁니다. 완전한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0%까지의 안전장치라면 상당히 큰 쿠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한두 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사가 산업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관리합니다. 개인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변동성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완전 무위험은 아니지만 정부의 20% 후순위 보호, 분산 투자, 전문 운용, 이 3중 안전장치로 일반 펀드보다 심리적 부담이 확실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나 이미 연금저축도 하고 있고 주택 청약도 넣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해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면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른 상품이거든요.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최대 공제액이 96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성장펀드 최대 1,800만 원 공제와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다르죠.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로 13.2%에서 16.5%를 공제받습니다. 최대 약 99만 원 절세되고요. 연봉이 높아도 낮아도 공제율이 같으니까 오히려 연봉이 낮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소득공제 상품이긴 한데 투자금의 10%만 공제해줍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국민성장펀드가 공제율이 4배 높은 겁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율이 높아서 공제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연봉 4,6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꽉 채우시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 ISA라는 것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존 ISA 계좌보다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건데요. ISA 안에서 국민성장펀드를 담으면 ISA의 비과세 혜택과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출시되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먼저 정리해놓고 종합한도 2,5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세금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입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5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년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환매, 즉 돈을 빼시면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전부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인 분이 3천만 원을 넣고 317만 원을 절세받았는데 2년 만에 빼셨다?
317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내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에 넣는 돈은 반드시 3년 동안 안 쓸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비상금이나 생활자금, 내년에 쓸 전세금 이런 돈으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확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주택청약, 노란우산공제 등 이미 받고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확인입니다.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겨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셨던 분은 세제 혜택 적용이 안 됩니다. 가입 자체는 될 수 있지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가입하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법 개정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3월쯤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겠지만 세부 수치나 조건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과거 정책펀드의 교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주도 펀드가 항상 대박 수익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뉴딜 펀드도 출시 초기에는 관심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사례가 있었죠. 정책 목적이 강한 펀드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수익률 대박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통한 확정 절세에 알파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득공제라는 확정 혜택에 무게를 두시고 펀드 수익은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하나, 3천만 원 이하 구간을 먼저 채우십시오. 공제율 40%가 적용되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3천만 원을 넣고 효과를 확인한 뒤에 추가 납입을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략 둘,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한꺼번에 목돈을 넣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시면 매수 단가가 평균화됩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이니까 적립식이 딱 맞는 방식입니다. 전략 셋, 기존 절세 상품과 조합하십시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넣으시고 IRP도 활용하시고 거기에 국민성장펀드를 얻는 이런 절세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겁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때 극대화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략 넷, 출시 직후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6월에서 7월에 출시되면 초기에 여러 운용사에서 상품이 나올 겁니다.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 첫 달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2, 3개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걸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세제 혜택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기준이니까 12월 전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전략 다섯,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전 재산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3년간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시고 정말 여유 있는 자금으로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도 환매의 추징 리스크를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한 공모펀드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여야 하고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되나요?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 펀드의 핵심 매력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3년 후에 바로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최소 유지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니까 가능하면 5년 정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기존 펀드 상품들처럼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투자 내역을 통보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출시 후 구체적인 연말정산 반영 절차가 안내될 텐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성장 ISA라는 새로운 유형의 ISA가 준비 중입니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ISA 안에서 국민성장펀드를 담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출시 때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산업 투자펀드로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반 국민 가입이 시작됩니다.
둘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 한도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배당 소득은 9% 분리과세로 일반 펀드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넷, 정부가 20%까지 후순위로 손실을 떠안아서 원금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다섯,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연봉 7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여섯,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일곱, 3년 못 채우고 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니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무조건 좋다고 뛰어드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 연봉이면 세율이 몇 %인지, 3년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지, 다른 소득공제랑 합산하면 종합한데 걸리지 않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